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출 문제 중에서 실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필기 시험 문제를 통해서 떤 패턴으로 나오고 이론적인 그 베이스를 공부를 하셨다고 하면, 자, 이제 빅분기 필기 합격하신 분들은 이제 실기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기는요, 오히려 필기보다 준비만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실질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이과생들이나 나는 그 이론적인 것보다 그 현장에서 사용하는 이런 능력을 좀 중요시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요 필기 시험 문제에 좀 더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유형과 2유형, 3유형 이렇게 세 개의 문제가 나오고요. 주로 1유형에서는 데이터 셋을 가지고 분석하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유형에 가서는 어떤 통계적인 그런 수치나 어, 두 번째 유형부터는 조금씩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도 우리가 이론에서 공부한 거에 비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셋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 이 데이터셋을 통해서 데이터를 읽어야겠죠. 자,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는 153일 동안 공기의 질을 측정한 데이터래요. 그래서 컬럼에 대해서 설명들이 나와 있고, 실기 문제의 이런 컬럼들은 주로 결측치가 존재할 수 있고요. 또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결측치를 제거하거나 또는 어떤 그 오버샘플링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오존 농도, 태양 복사, 평균 풍속, 최대 온도, 월 1. 자, 시간에 따라서 150일 동안, 자, 시계열 데이터가 되겠죠? 자, 1번. 에어 퀄리티 데이터에 대해서 결측치가 가장 많은 변수를 찾아서 결측치. 자, 우리가 결측치를 찾아낼 때 주로 사용하는 게 뭐였죠? isNa라는 그런 명령어를 통해서 sum이라는 그 함수까지 같이 연관을 지으면 NA인 항목들은 true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false. 자, 거기에 이제 합을 구하게 되면 우리가 전산에서 컴퓨터에서 특히 참과 거짓을 나타낼 때 참은 1, 거짓은 0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여기에 sum을 하면 결측치에 해당하는 것들이 true로 평가돼서 1로 계산이 되고 합을 구하기 때문에 그 개수가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sum을 통해서 개수를 파악할 수도 있지만 min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평균을 내서 결측치가 여러 개 있으면 어느 컬럼의 결측치 비율이 더 높은지 평균도 낼 수 있죠. 해당 결측치를 0으로 대처한다. 자, fill NA죠. 그리고 결측치를 제외한 평균과 0으로 대처한 후에 평균의 차이를 구해라. 자,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윈드 변수에 대해서 민맥스 정규화를 수행한 후 평균과 Z 평균을 수행한 후 평균의 차이. 자, 평균하고 Z 평균. 자, 수식이 있죠. 민맥스. 자, 사이킥런에 있는 뭐 민맥스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5월과 9월의 평균 기온. 5월, 9월. 자, 그럼 5월부터 9월의 평균 기온이니까 데이터를 5월과 9월 사이의 데이터로 그룹핑을 한 다음에 평균을 구해야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필요한 판다스와 넘파이를 임포트 해주시고, 자, CSV를 읽을 때 어떻게 하죠? 판다스에 read CSV 한 다음에 이렇게 HTTP에서 URL이 올 수도 있고요. 또는 C 드라이브 밑에 어디 경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DF를 출력을 하면 전체 데이터가 나오죠. 보통 앞에 5개, 뒤에 5개, 중간엔 점점점점. 그래서 좀 헤드가 빠졌는데 헤드하면 앞에 데이터 5개인가요? 6개 기본으로 보이고 테일하면 마지막까지 보이고. 자, 그래서 이 DF 자체를 출력을 하게 되면 153개로 전체 데이터의 개수와 컬럼의 개수가 나오게 되죠. 자, 이때 DF에 인포를 하게 되면 인포는 그 데이터 프레임의 정보를 나타내는데, 자, 이 데이터 프레임의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결측치의 유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아느냐면 페이지가 153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럼 153개의 데이터는 인덱스가 0부터 152. 자, 맞죠? 자, 중간에 데이터 프레임을 합치거나 이렇게 되면 인덱스 요 개수가 0부터 뭐 10 이런 식으로 막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인덱스를 재정렬해 주셔야 되고, 자, 컬럼의 데이터 타입은, 자, 이거 조금 뒤로 밀렸는데, 자, 플로, 인트.
자, 그리고 전체 데이터가 153개인데 146개, 116개. 여기에 결측치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결측치. 자, 결측치는 데이터가 없으면 결측치지만 우리가 이제 데이터 분석할 때는 데이터가 다 있어도 예를 들어서 문자열 데이터 중에 우리가 의미 있는 그런 데이터가 아니라 갑자기 공백이 온다거나 뭐 삿갓, 콤마 이런 특수한 기호가 와도 데이터의 카운트는 똑같게 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좀 더 고급 기법인데 그럴 때는 타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누가 봐도 타입은 숫자인데 숫자 안에 어, 그 문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얘는 오브젝트, 그래서 범주형 데이터로 나와요. 수치형 데이터예요. 근데 개수 153개 그리고 수치형 데이터 정확하죠? 네, 그래서 얘는 결측치가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고 그럼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인포를 통해서 두 개가 있는 거를 알아냈고요. 그리고 그러면 오전과 솔라 R. 자, 그러면 DF 오전과 그리고 솔라라는 요거의 그 결측치를 알 수가 있죠. 자, is sum 하면 37개라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평균은 0이라고 나오죠. 결측치가 있기 때문에 평균이 제대로 구해질 수 없고요. 자, fill NA를 통해서 채워지는데, 자, 이때 주의할 거는 fill NA라고 하면 이 데이터 프레임의 오전 컬럼에 대해서 0으로 채워지는 건 맞지만 실제 원본 데이터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 결측치를 0으로 대처한 결과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df 똑같이 오전해서 이꼴 받아주시거나 또는 인플레이스 옵션이 있으면 얘를 true로 해주면 내부에서 데이터가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을 실행하면 오전 컬럼에 대한 데이터 프레임의 결측치가 0으로 fill NA 채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오전 이제 sum 하면 이제 어떻게 나오겠어요? 프린트 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0으로 나오겠죠. 자, 그래서 오전의 평균을 구해 보시면 여기 민과 이 민이 차이가 날 거예요. 왜냐면 결측치를 얘는 어떻게 결측치가 있는 상태에서 평균을 구한 거고 결측치를 다 0으로 채운 상태에서 구한 거죠. 그래서 평균이니까 여기에서 정확한 거죠. 그죠? 자, 위에 거는 결측치가 있으면 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저기 그 결측치가 있은 경우에는 계산이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잠깐 착각을 했군요. 자, 민이라고 하면 결측치가 있으면 결측치를 제외하고 평균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누는 개수가 틀려지니까 당연히 이렇게 평균이 높아지고 0으로 추가하면 그것까지 나눠지는 카운트가 되니까 값이 정확히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해당 결측치를 그 채워 넣는 거는 fill NA입니다. 아주 기본이죠. 꼭 시험 문제 나온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기본입니다. 그래서 어,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합격자가 많으면 난이도 조정을 위해서 이런 문제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가끔 한두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평균을 다시 구해서 두 변수의 값을 출력을 했고 그래서 결측집 대치 전과 평균 값의 차이는 이 값을 두 개 빼면 10.188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윈드 변수에 대해서 민맥스 정규화를 수행한 후 평균값과 Z 정규화를 수행한 후 평균의 차이를 구해라. 자, 먼저 정규화를 수행한 평균값과 Z 정규화를 수행한 평균값의 차이를 구해내죠. 자, 민맥스 표준화하고 Z 표준화 변환 뒤 컬럼을 추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민과 맥스의 값을 구합니다. 자, df 윈드에 대해서 numpy min 맥스 함수를 구해서 민맥스를 구했고요. 자, 그러면 자, 민맥스라는 거는 공식이 이렇게 되죠. 민맥스. 물론 이제 스탠다드 스케일러 사이클런에 스탠다드 스케일러 말고 민맥스 관련된 라이브러리도 존재하지만 자, 여기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않고요. 공식은 자, 분모가 큰 거에서 작은 거, 민과 맥스의 차이에 대해서 각각의 민으로 뺀 게 바로 민맥스 정규화죠. 네, 민맥스 정규화. 자, 이러면 0과 1 사이로 표준화가 되겠죠. 자, 그리고 Z 정규화는 std 해서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
그래서 공식을 보시면 변수값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을 구해서 평균을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각각의 컬럼에 놓고 DF를 보시면 Z스코어를 이용한 정규화와 민맥스를 이용한 정규화. 자,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describe를 이용해서 보시면, 자, describe는 기술 통계죠. 개수, 평균, 표준 편차, 그리고 최대, 최소, 그리고 4분위수.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월별 평균 기온을 구하라고 했어요. 월별 평균 기온. 자, 그럼 월별 평균은 먼스 중에서, 그죠? 온도니까 그룹 바이. 그러면 각 월별 그룹 바이. 자, 그러면 월별에 대해서 5월 달의 평균, 6월 달 그룹 바이 하면, 자, 그룹 바이라는 건 데이터를 다 모은 다음에 거기에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통계 함수를 이용해서, 즉 집계 함수를 이용해서 하나의 데이터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5월과 6월, 7월 데이터는 굉장히 많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집합 함수를 이용을 해서 한 개의 로우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룹 바이가 되겠죠. 그래서 그룹 바이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 2형을 보시면 이 형은 좀 약간 문제를 이해해야 되고 내용이 좀 많아요. 자, 은행에서 수집한 고객 5,000명의 금융정보에 따른 대출 정보가 들어있는 데이터가 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대출 여부를 분류하는 가장 최적의 이웃 크기 값을 구하고, 자, 이웃 크기, 그럼 K 네이버스죠? 분류 정확도를 산출해라. 그래서 이거는 머신러닝이 되겠네요. 자, 참조 데이터는 7대3으로 데이터, 그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이용해서 7대3으로 학습용과 검증용, 즉 테스트용 데이터로 분류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정규화. 자, 아까 앞에서 정규화 봤죠? 그리고 대출 여부의 비율도 유지한다. 자, K 네이버스 같은 경우에는 자, 머신러닝이죠. 그래서 K 네이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클러스터링, 군집화할 때 가장 이웃의 개수, 그러니까 랜덤하게 그 점을 찍고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의 평균을 구하면서 그 위치, 클러스터의 중심점을 찾아 나가는 게 바로 KNN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KNN이 굉장히 작게 되면 과적합이고, 그리고 매우 크면 또 언더피트, 부적합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적당해야 되는데 항상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적절한 K 값을 찾아내는 방법 중에 여러 개 있지만은, 자, 유사도, 예, 이웃과의 거리를 재는 유클리디안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클리디안 거리는, 자, 점과 두 점 사이의 거리. 자, 그래서 이건 뭐예요? 피타고라스의 정리처럼 이렇게 탄젠트 공식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유클리디안 거리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KNN을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자, 먼저, 요건 이제 머신러닝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 보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 또는 로딩을 갖고 오고, 그리고 필요하면 전처리를 한 다음에, 자, 여기서 머신러닝 모델을 생성해서, 그리고 모델을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면, 자, 이 모델이 KNN이기 때문에 최적의 이웃수를 산출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를 가져오고요. 그리고 데이터의 차원. 자, 이거 차원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의 모양도 보고요. 자, 그리고 여기선 안 나왔지만 인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결측치 여부도 볼 수 있고 앞에서 봤던 것처럼 is, na의 그죠? sum 이런 식으로 해서 결측치의 개수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는 id하고 집코드. 자, 우리가 분석을 할 때 id와 집코드 이렇게 필요 없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자, 이 id는 이 데이터를 아마 데이터베이스 같은 데서 추출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id는 그 데이터의 순번이에요. 전혀 필요가 없죠. 자, 그리고 집코드. 요 그 클러스터링을 하는데 유사도를 구하는데 주소에 의한 집코드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데이터가 필요 있다 없다 그럼 상관계수와 그리고 공분산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기법, 머신러닝 기법, 통계적인 기법을 통해서
그 컬럼들 간의 어떤 관계나 이런 걸 통해서 배제할 건 배제하고 할 수도 있지만, 자, 이렇게 어, 문제의 의미를 보고 필요 없는 컬럼을 바로 찾아낼 수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이제 도메인 지시라고 합니다. 비즈니스 어떤 로직에 의해서 우리가 업무를 알면은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자, 우리는 봐도 이런 건 필요 없다는 거를 알 수가 있잖아요. 어떤 공식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 이거를 바로 도메인 지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종속변수가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정답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독립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출 여부 0과 1. 자, 0과 1. 0이냐 1이냐 따라 나누는 거죠. 자, 사이킨런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할을 하고요. 데이터를 분할하는 이유는 학습용 데이터가 필요하니까요. 학습을 해야 학습된 걸 가지고 테스트 데이터를 통해서 잘 맞췄는지, 그래서 과적합은 없는지, 과대적합과 과소적합, 오버핏, 언더핏을 구분을 하고 그리고 너무 과적합이 됐다라고 하면 데이터를 더 많이 확보하거나 또는 규제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데이터가 좀 더 학습에 빠른 학습과 정확성을 위해서 데이터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데이터 간 표준 거리를 위해서 정규화를 수행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정규화는 평균하고 분산을 1로 만드는 이런 과정을 수행하는 표준화를 사용할 거고요. 그래서 노멀라이저를 임포트 한다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정규화도 수행을 하고요. 자, 이 프리프로세싱에는 주로 이제 정규화와 관련된, 자, 전처리와 관련된 말 그대로 프리프로세싱이잖아요. 자, 그래서 프리프로세싱 할 수 있는 객체를 만들어서 P 트랜스폼에서 X 트레인에 대해서, 자, X 트레인과 Y 테스트가 있는데 X, 즉 학습용을 기준으로 정규화를 하고 그 정규화의 규칙을 테스트에도 같이 반영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트랜스폼 해가지고 데이터 바꿔줬고요. 그리고 모델 생성을 해줍니다. 자, 아래와 같이요. 자, 네이버스가 몇 개가 돼야 정확한 건지 모르니까 1부터 25까지. 그래서 하나씩 대입하면서 가장 성능 좋은 걸 찾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포 이치를 통해서 데이터를 순환하면서 모델을 생성을 하고요. 각각의 모델에 대해서 정확도를 저장한 다음에 그리고 산출을 해보면 K가 5일 때 92.6%로 가장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봤으니까 이렇게 알지만 테스트 어큐러시에 대해서 numpy에 어떻게 원래 arg max 함수를 씌워주면 최대값이 나타나는 그 인덱스 순서를 알려주니까 몇 퍼센트가 가장 높은지 알고 그죠? 그럼 몇 퍼센트 자, 그러면 92.6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여기 numpy arg argument max 함수를 씌워주면 0, 1, 2, 3, 4, 4라는 걸 알려줘요, 우리한테. 그냥 max라고 하면 이 값을 나타내는데 이 값을 봤을 때 몇 번째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argument max 함수를 씌워주게 됩니다. 자, 여기선 적어져 있지 않은데 실제 개발할 때 numpy의 argument max를 사용하는 거죠. 그럼 4가 나오고 4는 K가 0, 1, 2, 3, 4 결국 5라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니까요. 자, 제3 유형을 한번 보시면 자, 그래서 요 에어 퀀티티 데이터를 가지고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을 해라. 자, 라운드 함수를 이용을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가설 검증을 하려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을 한 다음에 자, 가설 검증은 T 검증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가설 검증이 뭐예요? 검정 통계량을 구해가지고 그래서 이 가설이 맞는지 그래서 p-value 값을 가지고 우리가 검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설 검증을 위해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검정 통계량 그래서 스테이터스 라이브러리에 사이파이에 있는 스테이터스를 이용해서 t-테스트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 p-value 유의 수준 0.05 내에서 결과를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기각과 채택이 되는지를 보려면 이 p-value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봐야 돼서 자, 라운드 p-value
해서 p-밸류의 값을 봤을 때 얘가 0.005보다 작으면 기각이고 채택.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0.05보다 높은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가설이 채택이 됐습니다. 자, 요렇게 하시니까 어때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제가 봤을 때는 실기가 필기보다 더 쉬워요. 그래서 필기에서 노력 많이 해서 합격하신 분들은 실기는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격증만을 위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실기를 연습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코랩이라는 인터넷에서 구글에서 사용하는 그 코랩에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요 과정을 아까 그 데이터 위치 URL 주소 나왔잖아요. 한번 동영상을 다시 리와인드 하셔가지고 반복해서 보시면서 하시다 보면 익숙해지실 겁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